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AI 도입한 식품 기업들이 왜 파일럿 단계에서 멈추는지. 둘째, 글로벌 기업 레키시 AI로 매출을 어떻게 늘렸는지. 셋째, 우리 회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궁금한 식품 이야기는 식품 안전과 식품 산업 트렌드를 데이터 기반으로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출처는 설명에 항상 남겨두니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왜 식품 기업 AI 도입은 파일럿에서 멈추나? 요즘 식품 공장 가보면 다들 AI 한다고 합니다. 비전 검사 도입했다, 챗봇 만들었다, 데이터 대시보드 깔았다. 그런데 1년 지나서 다시 가보면 그 시스템들이 그대로 멈춰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맥킨지가 올해 4월에 낸 책이 있습니다. 리와이어드 2.0이라고 AI로 성과 낸 기업들을 30가에 넘는 사례로 분석한 책인데요. 여기서 나온 핵심 숫자 하나, AI 전환에 제대로 성공한 기업들은 EBITDA,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평균 20%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성과를 낸 기업과 못 낸 기업의 차이는 어떤 AI 기술을 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업종이면 보통 비슷한 기술을 봅니다. 차이는 그 기술을 조직 안에 어떻게 박아 넣었느냐,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식품 공장에 검사 카메라 하나 설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데이터를 누가 보고 그 결과로 어떤 의사결정이 바뀌고 현장 책임자가 그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설계해야 진짜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레키시라는 회사, 우리나라엔 데톨이나 듀렉스 같은 브랜드로 알려진 글로벌 생활건강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몇 년 전까지 가격이랑 판촉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지역마다 따로따로, 그것도 담당자 개인 경험에 많이 의존했다고 합니다. 마진은 점점 줄고 경쟁은 심해지는 상황에서 레키슨 이걸 그냥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짜기로 합니다. AI 기반 매출 성장 관리 플랫폼을 맥킨지랑 같이 만들었는데 이름이 RGMX입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 식품 기업의 시사점이 큽니다. 처음부터 전국에 다 깔지 않았어요. 1단계로 데이터 품질부터 잡고 시스템 구조랑 거버넌스를 정리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까지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실제 적용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데이터 역량이 아직 부족한 시장에는 풀 버전을 강요하지 않고 단순화된 버전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 35개 시장에 들어갔고요. 매출 증가분만 1억 달러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 기업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사 시스템을 전 공장에 똑같이 강제로 까는 게 아니라 HACCP 운영 수준이나 데이터 환경이 다른 공장별로 단계를 나눠서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와이어드 2.0 책에서는 이렇게 성공한 기업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식품 R&D랑 품질관리 현장에 맞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로드맵입니다. AI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매출이나 불량률 같은 구체적인 경영지표랑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기술이니까 해보자는 파일럿은 결국 예산만 쓰고 끝납니다.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책에서는 대표만 AI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 바로 아래 단계 리더들, 그러니까 공장장이나 품질관리 팀장급이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운영 방식입니다. 품질관리, 생산, IT가 따로 일하다가 순서대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팀으로 같이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따로 도입하면 결국 데이터가 또 끊깁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실제로 내재화하는 것, 그리고 한 공장에서 성공한 걸 전사로 확산시키는 능력입니다. 특히 마지막 확산 단계에서 대부분 기업이 멈춥니다. 한 라인에서만 성공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회사는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하고 있는 AI나 디지털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품질 지표나 매출 지표랑 연결돼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연결 안 돼 있으면 그건 그냥 실험입니다. 둘째, HACCP 담당자나 현장 팀장이 데이터를 직접 읽고 판단할 수 있게 교육이 돼 있는지 보세요. 데이터는 본사 데이터팀만 보고 현장은 모른다면 절대 확산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장마다 데이터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큰 공장엔 정교한 시스템, 작은 공장엔 단순화된 버전으로 단계적으로 가세요. 레킷이 그랬던 것처럼요. 한 번에 다 똑같이 깔려고 하면 꼭 어디선가 무너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사람 문제입니다. 우리 식품 기업이 진짜 필요한 건 더 비싼 장비가 아니라 그 장비를 일하는 방식 안에 제대로 박아 넣는 설계도예요.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